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최근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사건 중에는 몇몇 공인중개사가 범행을 부추기거나 도운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이나 제도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기는 역부족이라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이 둘 모두 현재 전세 사기 가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개업소는 대전에서 15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임대인의 주택을 100건가량 중개하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임차인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임대인에게는 법정 수수료보다 1.5배에서 최대 2배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차인 17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가로챈 세종 지역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특정 공인중개업체 가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세종 전세 사기 피해자 170여 명 가운데 110명가량이 특정 부동산 한 곳에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임대인이 갭 투자로 세종에만 수백 채가량을 보유해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알선하는 등 갭 투자를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매물이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임대인한테 연락을 했었던 건 맞아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전세 사기 사건에 중개업자가 개입되는 이유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업계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범죄 유혹에 빠지는 중개사도 늘고 있습니다. 이익을 좀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갈등을 하겠지만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인과 짜고 그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사기를.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과 제도가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지 못한다면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감독 권한으로서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 그리고 자격 취소 등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내려서 부동산 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체 2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선제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어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아산시 초사동 일대 건립이 추진되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에 대해 인근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아산시청에서 열린 관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아산과 천안, 예산, 홍성 등 4개 시군 주민 5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찰병원 설립 필요성과 이용 의향에 대해 각각 92.5%와 94.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55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 규모로 오는 2028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세종 신도시 6회 4생활권 내에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를 또 4회 2생활권 내에 상업용지 2필지를 공급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 필지별 면적은 404에서 954제곱미터에 건폐율 60%, 용적률 80에서 100% 이하로 2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적용됩니다. 상업용지는 대학 부지와 연구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주거단지와 학교와도 가까워 간선 급행버스 이용이 쉬운 점이 장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과 탈당 움직임 등으로 대전의 경우 다선 의원 지역구가 정치 신인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등록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을 위한 설명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서갑에서만 내리 6선, 국회 최다선이자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해당 지역은 이른바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내년 20일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빈자리는 시대 소명에 충실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갖춘 새로운 분이 제 자리를 이어가기를 염원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 의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서갑은 가장 많은 정치 신인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안필용 전 대전시 비서실장, 이영선 민변 변호사, 이용수 박병석 의원 보좌관, 이지혜 장철민 의원 보좌관, 장종태 전 서구청장, 국힘은 조수연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로 여겨지던 대전 유성을에서도 5선의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예고하면서 당내 교통 정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친명계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총선 출마지로 결심한 데다 역시 친명계인 이경 상근 부대변인과 정기현 전 대전시 의원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이석봉 대전시 부시장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출마할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물밑 움직임 속에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선관위별로 후보 등록 설명회가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이점이 있는 만큼 정치 신인들의 움직임이 이번 주부터 가시화될 조짐입니다. 자동통보통신의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신다거나 일정 수의 선거 사무원들을 고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여야의 혁신위 활동과 신당 창당 움직임을 비롯해 각 당내 경선과 공천 작업이 임박하면서 지역 총선 시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남도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 AI 클러스터 조성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방인공지능센터 충남 유치를 위한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충남지사는 국방 AI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수단인 만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확정 등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갖춘 충남에 국방 AI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센터는 데이터 플랫폼과 체계 개발, 사업 기획 등을 맡을 국방 AI 관련 총괄 기관으로 내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 물량이 급증하면서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기간에는 위해 식품과 함께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차단한 283종의 원료와 성분을 집중 단속하며 의심 사례 발견 시 통관보리와 전량 개장 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천안시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시는 기존 20만 원이던 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와 유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자를 애국지사와 무공 수훈자 본인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대 지급으로 추가 지급 대상자가 5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돼 다른 지역과의 수당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핵 연료가 수출길에 오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핵 연료가 수출을 위한 마지막 성능 검증에 들어간 건데요. 20년 전 연구용 하나로의 핵 연료를 캐나다에서 수입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수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운영하며 핵연료를 자체 제조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막대 형태의 핵연료를 수출 시장을 겨냥해 얇은 판으로 개량했습니다. 우라늄을 덩어리째 고온에서 녹인 뒤 빠르게 회전하는 원판에 떨어뜨려 아주 작고 매끈한 공처럼 만드는 게 핵심인데 더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쓸 수 없게끔 한 국제 핵 비확산 정책에 맞춘 차세대 핵연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위 부피당 더 많은 우라늄을 넣을 수 있는 고밀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훨씬 더 조사 성능이 우수한 핵연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벨기에에 이어 폴란드까지 연구용 원자로에 쓰겠다며 성능 검증을 요청했고 최근 벨기에의 1단계 검증을 통과해 마지막 2단계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내후년 말에 끝나는 최종 검증까지 성공한다면 최초로 국산 핵연료 수출길이 열립니다. 20년 전 하나로에 쓸 핵연료를 캐나다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세계 수출 시장에 우뚝 서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용 원자로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그 수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핵연료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뿐.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프랑스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국산 핵연료가 떠오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 농업인중 모범 사례 발굴을 위해 제2기 충남 우수 청년 농부를 선발합니다. 도농기원은 우수 청년 농업인으로 30명을 선발하며 선발 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해외 연수 기회와 신규 공모사업 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당진시와 농업회사법인인 미소미가 업무 협약을 맺고 당진 특화 아미쌀과 지역 농산물의 몽골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미쌀은 가늘고 길며 식감이 좋은 수출용 쌀로 개발됐는데 이번 몽고 수출로 수출국이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캐나다를 포함해 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보령시가 오는 30일까지 청사 환경정리와 급식 지원 등 내년도 행정 보조 업무를 맡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91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보령시의 주민등록을 둔 만 18살 이상 미취업 장애인으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시가 오는 24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등에서 택시 운행 질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차량 실내 청결과 운수 종사자 자격 증명 개시, 지정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살피고 위반 사항은 시정과 함께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시는 특히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택시 안 의자 시트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